6억 3,400에서 계속 유찰이 돼서 2억 1,0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34%예요 가격이. 매매가의 10% 정도 차익 나는 거는 입찰 5번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억짜리면 1억 싸게 받는 거, 뭐 5억짜리면 5천만 원 싸게 받는 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량한 물건들이 경매로 쏟아지고 있다. 이런 야. 소문을 들어서 진짜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다주택전이어서 그러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이렇게 취득세 중과도 있으니까 할 수는 없지. 그게 어떻게 보면 돈 있는 무주택자분들한테 너무나 큰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게 이번 영상의 결론이자 같이 살펴볼 물건이죠. 근데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득세 12% 8% 이렇게 나뉘잖아요 지금. 이게 풀리기 전에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만 한 때가 있을까 싶어요. 만약에 다 풀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DSR도 풀리고 대출도 뭐 다주택자도 다 해요. 보통 하락기 때 그걸 많이 풀어주거든요. 워낙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너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풀어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언젠간 올 거란 말이죠. 다 풀렸을 때 쟤는 마라톤 선수고 나는 이제 처음 진입한 이제 아마추어인데 출발 지점이 똑같아 버리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출발 지점이 저 앞에서 출발하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계속 뒤에 있는 거야. 이 뒤가 뭐냐?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이런 게 지금 다 어쨌든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풀리기 전에 동등한 선의 라인에 서기 전에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 2억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근데 2억이 아파트를 하기에는 막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70% 대출 받으면 1억 5천이죠 내가 필요한 돈이. 거기에 취득세 내고 뭐 내고 하면은 2억이 다 소진이 돼요. 그래서 사실 2억이란 금액이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뭐 8억 이하까진 볼 수 있겠다. 8억짜리를 뭐 6억에 받으면 그게 또 80%가 나오니까 그거를 활용하면은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은 거를. 일단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물건이 많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야. PD님처럼 따끈따끈한 무주택 명의가 있으신 분이 있거나, 근데 지금까지 무주택이면 경매가 아니라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이런 분은 또 당장 경매로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죠. 청약이라는 건 될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되니까.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미 하셨을 확률이 높을 거란 말이죠. 우량한 물건, 지금 볼 물건들은 경쟁이 많이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상승장 때는 거의 뭐 20명 가까이 들어오는 물건들이 뭐 10명 이내로 들어오는 것도 좀 많이 보여요.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이.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 경기, 인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방 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을 필터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가능한 동네로. 저는 실거주 입장에서 한번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투자금 2억이면 저는 8억까지 보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의 최소는 2배수, 그리고 최대값은 4배수. 뭐 소액 3천만 원, 뭐 4천만 원이면 8배수까지 잡으라고 하는데, 금액이 커질수록 배수를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배수, 4배수 정도로 맞추시면 좋습니다. 유찰수를 하나에서 2개 정도로 합니다. 신권은 좀 안 보고요. 근데 인천 쪽은 KB부동산 10개월 보는 거 말씀드렸어요. 요즘 매매가가 또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네는 신권부터 보셔도 됩니다. 감정평가된 6개월,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높아져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서울 지역은 유찰된 것만 볼게요. 그래서 4억에서 8억 사이의 물건들이 유찰된 것만 65개가 나와요. 그리고 아파트는 특징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도 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금 체납만 없으면 대부분 입찰이 가능합니다. 배당 신청, 확정일자만 제대로 받아놨으면. 웬만한 거 다 입찰 가능해요. 뭐 이렇게 물건들이 많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들이 좀 있지만 아마 대부분 입찰이 가능할 겁니다. 이분들이 권리신고만 제대로 했으면.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나오네요. 채무자 점유니까 뭐 나중에 내보내면 되는 거고, 703호, 그리고 전용 84.94 84.94가 최근에 거래된 거, 9월에 거래된 걸 보니까 가격 등락이 되게 크네요. 1층 같은 경우에 1억 4억 9,500, 중층 같은 경우에는 5억 6천. 그게 지금 4억 3천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사가 쉽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좀 많이 붙을 수는 있는데, 취득세 중과나 뭐 대출 부분에서 뭐 한도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자들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실거주자들끼리의 경쟁이 될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물건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같은 타이밍에 계속 좀 실거주 가능한 지역은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매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경매로 이제 아파트 깨끗한 물건은 경쟁이 많이 붙으니까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싸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준비해온 물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냐? 유찰을 1에서 2가 아니라 2에서 3까지 보는 겁니다. 유찰 3번 된 것까지 보는 거예요. 3번 된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2번까지는 이유가 없어도 유찰이 많이 되거든요. 또 3번까지 떨어진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요 물건인데, 뭐 공동담보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가 아까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권리신고를 하면 괜찮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권리신고를 안 한 물건이에요. 이분은 전입신고만 해놓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면 입찰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를 내가 다 떠안아야 되거든. 근데 물론 이분이 전입한 시점 2017년도 4월 28일 요 시점으로 해서 전세 시세를 요 당시 시세로 조사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그것도 불안해요. 시세는 4억이지만 5억에 전세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6억에 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모릅니다. 이분이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던졌을 때 이의 제기는 내가 해야 돼. 증명을 내가 해야 돼. 이게 가짜라는 게. 이제 소송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자 웰컴 저축은행인데 얘네가 3억 4,800에 채권 최고액을 걸면서 전입신고돼 있는 이분이 있는 걸 알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 저축은행에서는 뭔가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진짜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대출을 해줬을 거예요. 대출해줄 때 서류를 다 제출을 하라고 하잖아요. 전입세대 열람원부터 해서 이 사람 뭐야? 보증금 얼마야? 그걸 알아야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갔을 때 얼마 손해보는지 아니까 이 저축은행에 확인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봐요. 등기부를 열어봅니다. 웰컴 저축은행 어디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건지 쭉 조회를 해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웰컴 저축은행 주식회사 분당 서현역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2021년도 2월 26일 날.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 전화를 해서 채권 담당자 바꿔주세요.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냐 알려줄 수 있냐. 낙찰 받으면 대출해준 3억 4,800에 대해서 일부나 또는 전액을 배당받게 해줄 텐데 가격을 높게 쓸 수 있게 너희가 좀 정보를 주면 좋겠다. 어쨌든 윈윈이잖아요. 정보를 줘서 입찰자가 들어오게 해서 채권 회수를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채권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입증이 가능하죠. 이분이 가짜 계약서를 내밀더라도 아니 니네 무슨 소리야 지금 저축은행에서 나는 이걸 받아놨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반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하셔도 돼요. 무상임차 계약서라든지 저축은행과 협조가 돼야 돼요. 얘네가 협조를 안 해주는 이상 가짜 계약서를 들이밀었을 때 이게 가짜라는 증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채무자를 만나보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해놓으면 입찰할 수 있는 거죠. 조사가 안 되면 입찰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계속 6억 3,400에서 계속 유찰이 돼서 2억 1,0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34%예요 가격이. 그리고 지금 실거래는 6억 7,500까지 찍혔습니다. 고층은. 감정가보다 더 높아요 지금 오히려 시세는. 저축은행이라 후순위로 대출을 해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1금융권 있죠. 앞에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은행 쪽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가 또 증빙할 방법이 되게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파트를 정말 싸게 받을 거면 이런 특수물건 껴있는 걸 보시고 정말 내가 욕심 없이 실거주니까 내가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만 싸게 받고 싶어. 그러면 지금 물건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2,000만 원 뭐 이런 게 아니라 매매가의 10% 정도 차익 나는 거는 입찰 5번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억짜리면 1억 싸게 받는 거, 뭐 5억짜리면 5천만 원 싸게 받는 거. 무주택자 분들이면 전략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삽팔삽팔해서 한다거나 네. 아니면 한 채 해놓고 나머지로 삽팔삽팔 한다거나. 한 채로만 삽팔삽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오피스텔이 또 있으니까 1억 이하도 있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